줄 넘어갈 때, 이 줄과 줄을 넘어갈 때 지난 시간 제가 마지막 부분에 잠깐 언급을 해서 드렸는데, 제가 앞서서 스피카토 관련 영상을 찍을 때 공 튀기는 것처럼, 농구 공 튀기는 것처럼 우리가 공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일단은 계획을 하고, 그 공이 튕겨 나갈 거를 염두에 두고 농구공을 튀긴다라고 했을 때 얼만큼 세게 팔로 전체 튀길 건지, 무게를 실어서, 또는 그냥 손목으로만 튀길 건지, 이거를 정하고 가야 되는 곳을 향해서 각도를 맞춰서, 그 세기에 맞춰서 우리가 공을 튀기죠.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게 U자라고 한다면 거의 가파르게 농구공을 튀겼을 때 거의 그 자리에서 바로 올라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아마 조금 더 세게 땅바닥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조금 기울어져서 U자가 아니라 약간 V자, 넓은 V자 형태를 그리고 간다면 약간은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튀기는 데 있어서 아주 조금 덜 땅바닥에 세게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 뻗는 그런 게 아니라 살짝은 비스듬하게 이렇게 땅을 스쳐 지나간다. 바이올린과 사랑에 빠지는 시간, 메타 바이올린. 위에서 낮은 팔꿈치가 위로 가죠. 이 낮은 현을 그을 때는 그랬다가 레선에서 라선으로 온다 라고 할 때는 무조건 팔꿈치가 먼저 오고, 미세한 차이지만 보시면 팔꿈치가 먼저 와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라선에서 레선으로 간다 라고 할 때는 항상 손목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 팔꿈치가 따라서 올라와요. 자, 조금 더 차이가 느껴지게끔 솔선하고 미선을 해볼게요. 솔선, 그리고 팔꿈치가 먼저 미선, 그리고 미선에서 손목이 먼저, 그리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다음 줄 높이에 맞추는 건데, 공식 솔선에서 레선처럼 우리가 팔꿈치가 내려갈 때는 팔꿈치가 먼저 내려가고, 그리고 팔꿈치 기준으로 올라가야 할 때는 손목이 먼저 올라간다. 줄을 넘어갈 때 팔에 힘이 어쩌면 확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런 이유는 줄을 넘는 순간에 팔꿈치가 좀 늦게 움직이기 때문 아닐까.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 하나를 그을 때 해결법, 마지막 하나를 남겨두고 팔꿈치를 다음 줄 높이로 미리 살짝 내려온다. 그러면 줄을 바꿀 때 갑자기 확 움직일 필요가 없어집니다. 갑자기 내가 덜컥 놀래가지고 올라와야 된다면 팔꿈치에 힘이 팍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줄넘김이 훨씬 자연스럽고 팔이 편해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해보라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한 줄에서 스피카토 6음씩 60에 맞춰놓고 연습을 한다고 하세요, 이분은. 그럴 때 활이 현 위에서 쓱 하는 느낌만 좀 신경을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찰나의 순간이지만 활이 현에 떨어져서 현과 접촉할 때의 그 느낌, 그거를 완전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직접 느껴보는 거죠. 어떻게 내 손가락이 활을 잡고 있는데 활에서 이 튕겼을 때 손가락이 파장이 오잖아요. 그 순간들을 슬로우 모션처럼 한번 느껴보는 거 어떨까? 그리고 줄 넘기기 전에 팔꿈치를 미리 밑으로 옮겨서 다음 줄 높이에 맞춰두기. 그러니까 줄 바꾸기 직전 기준으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줄을 바꾸고 나서도 팔 전체는 고정된 느낌이지만 손가락이 살짝 펴졌다 구부러지는 게 이 팔이 튕겨졌을 때, 이 파장에서, 왜 농구공이 다시 튀겼다가 올라왔을 때 손가락에 파장이 있었던 것처럼 그 정도의 손가락의 그 느낌으로, 손맛으로 왜 드리블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프로페셔널한 농구 선수들은 드리블을 할 때 농구공 누가 보나요? 보지 않죠. 그 다음 어디로 튕길까? 누구한테 패스할까를 보면서 그냥 얘는 습관적으로 이 공이 딱 튀어 올라왔을 때 그 느낌으로 그 다음 튕길 곳을, 그 다음 패스할 곳을 느낌으로 컨트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컨트롤이 생겨야 비로소 스피카토를 좀 완성할 수 있다, 내 것으로 만들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래서 제가 U자보다는 뭔가 납작한 타원형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자 했던 거는 활이 수직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옆으로 부드럽게 빠지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붓으로 현을 짧고 쓸고 바로 놓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뭔가 꼭
조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메트로놈이랑 연습할 때 저는 항상 어떤 컨트롤 이슈를 연습할 때는 부점을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부점이란 건 우리가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스피카토를 연습하는 이유는 고르게, 왜 쩔뚝거리지 않고 고르게 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는 이유는 내가 활이 오는 대로 긋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한 그 템포에 정확하게 맞춰서 내가 원하는 빠르기로 딴따단 이렇게가 아니라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아주 고르게 연주하려고 컨트롤을 익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부점 연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부점 연습의 중요한 점을 제가 예전에 한번 메트로놈과 연습법에서 나눈 적이 있는데요. 왜 스키 잘 타는 사람들은 막 빨리 타는 거가 잘 타는 게 아니라 잘 멈추는 게 잘 타는 거라고 했잖아요. 초보도 일단은 올려주면 그냥 구부리고 있으면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멈추느냐가 중요해지죠. 그래서 어떤 고른 템포로 연습을 한다. 그리고 어딘가 신체 한 부위의 바이올린 연주법에 있어서 컨트롤을 익힌다라고 하는 것은 부점 연습이 중요한 이유가 부점은 기능, 짧은 기능, 짧은 기능, 짧은 음인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멈추는 방법을 익히기 때문에 부점 연습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스피카토를 연습할 때 뭔가 어색하다고 했잖아요. 그 어색한 이유는 내가 이 활을 잡고 활이 튕겨왔을 때 내가 그 애매하게 공중에 떠있는 그 지점에서 애매해서 그렇거든요. 그게 나한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건 컨트롤이 약간 덜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리에 힘이 없으면 부들부들부들 떨리잖아요. 후덜덜 거린다고 하죠. 근데 다리에 힘이 딱 스테이블하게 서 있으면 떨리지가 않아요. 그것처럼 내가 활을 이 공중에 있는 그 찰나의 순간이 나한테 익숙해지고 컨트롤이 완벽히 생기면 더 이상 어색하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 그런 걸 위해서 부점 연습을 합니다. 바이올린과 사랑에 빠지는 시간, 메타 바이올린. 예를 들어 지금 이 질문 주신 분은 메트로놈 60에 놓고 6 이딴 음을 연습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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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시계 초 시간이니까 60이 거기에 6개 있다. 이렇게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 세디단 음표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는 이렇게 멈추고 그 허공에 떠있는 그 느낌이 애매한 거 아니에요. 이때 컨트롤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컨트롤, 그리고 또 반대로 올리는 날부터 컨트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 템포를 아래에서 위로, 그러니까 내리말 올리말,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올리말 내리말, 그렇게 하고 양쪽 다 멈추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하는 부분을 연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보시면 완전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허공에 떠있을 때 애매한 순간을 그때를 오히려 내가 컨트롤을 연습하는 기회로 잡고, 그리고 내가 주목하는 포커스하는 소리는 활이 편에서 떨어질 때. 이 랜딩도 중요하지만 떨어질 때도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떨어질 때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랜딩할 때에 내가 과도하게 집중해서 어떤 한 부분으로 힘이 몰리는 것을, 쏠리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을 거예요. 좀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U자가 아니라 일단은 조금 더 각도가 넓은 V자다. 그리고 공 튀기는 것처럼 원리에서 센 음은 팔꿈치를 이용해서 많이 하되 손가락과 손목은 농구공이 와서 딱
반동해서 내 손가락과 손목을 쳤을 때 꺾이지 않을 정도로만 조금 패스트하게 조금 세게 쥐어도 되고요. 대신 피아노를 할 때는 조금 더 드립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손목도 또 손가락도 부드럽게, 그리고 공 튀기는 것은 조금 더 짧은 거 할 때, 하지만 더 소리가 피아노일수록 부드럽게 해야 될수록 브러쉬로 터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현에서 쓸리는 느낌을 보자. 그리고 현을 바꿀 때는 항상 그 마지막 현 바꾸기 마지막 음에서 미리 준비하자. 여기서 레선으로 라선 갈 때는 팔꿈치가 먼저 내려오고 라선에서 레선 올라올 때는 손목이 먼저 간다. 그리고 정리를 했을 때 손가락, 손목, 팔꿈치를 정리하자면 손가락은 튕김 조절, 손목은 자연스러운 완충 조절, 팔꿈치는 줄 높이만 정리를 하는 역할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점으로 컨트롤 연습을 하자. 그래서 내가 컨트롤이 덜 돼서 이런 스피카토를 할 때 손가락과 팔꿈치 등이 약간 어색한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애매한 공중에 떠 있는 부분에서 내가 활을 제대로 컨트롤하는 것을 연습하자. 무엇으로? 메트로놈으로 멈추는 법을 연습하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레가토 할 때 소리 이어지도록 활 부드럽게 쓰는 방법이 궁금해요. 특히 줄 바꿀 때요. 그거는 한 가지 공식만 일단은 알아놓으시면 반절은 합니다. 이 낮은 현에서 높은 현으로 올 때는 팔꿈치가 먼저 오고요. 그리고 높은 현에서 낮은 현으로 갈 때는 손목이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는 이 손이, 즉 그러니까 위에서, 그러니까는 낮은 음에서 솔선에서 레선으로 갈 때는 이거 팔꿈치가 먼저 내려가고, 그리고 얘가 따라가고요. 이렇게 긋다가 이렇게, 그리고 레선에서 솔선으로 갈 때는 반대로 손이 먼저 가요. 그리고 팔꿈치가 그 다음에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가 사실 약간 물결치듯 해요. 이게 여기를 이렇게 유연하게 하라라는 것보다 저는 우선 이게 더 먼저 선행 학습이 돼야 유연하게 저절로 어느 순간 얘가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 이거를 연주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부드럽게 해라라고 해가지고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솔선에서 레선 올 때 팔꿈치가 먼저 내려온다. 내려왔다가 다시 솔선으로 손이 올라가야 될 때 이거 손이 먼저 올라가고 얘가 따라온다. 이렇게. 이게 먼저 좀 공식처럼 있어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뾰로롱.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남겨주고 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ed this video,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like. And if you leave a comment, It would be huge support to me. Thank you so much.